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항상 시세와 매물에만 집중했었다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자주 못해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려놓고 했었었는데, 오늘은 저와 경력이 아주 똑같은 동료 딜러와 함께 한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서로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실에 같은 동료, 2012년 2월부터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유은상 저희 사무실 동생과 함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상이라고 합니다. 혼자 얘기하면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까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키로수입니다. 저는 키로수 짧은 거를 좀 이제 좋아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상아, 그 키로수 나는 한 13만까지? 이 정도에서 이제 15만 넘어가면 이제 좀 돈 들어갈 것도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키로수가 좀 많아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니? 저는 손님들이 오면은 우선적으로 키로수 많은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뭐 여유가 되고 하면은 당연히 키로수 적은 거를 이제 많이 고르시는데, 보통 이제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보다는 좀 빡빡하게 자기가 사고 싶은 거는 비싸고 또 좀 싼 거는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옵션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올리고 차를 골라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키로수 많은 게 있고 키로수 적은 게 있어. 근데 키로수 적은 게 비싸잖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더 비싸니까.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 근데 나중에 감가의 속도는 비슷하고, 나중에 팔 때 이게 수리비가 덜 들어가면 비싸고 키로수 짧은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에 많은 손님들한테 추천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 그것도 사실 맞는데, 차를 살 때 금액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금액이. 근데 거기서 맞춰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여유가 되면은 돈을 더 주고 처음부터 이제 저렴한 걸 샀다가 나중에 이제 팔거나, 형 말대로 감가율은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좀 이제 여유가 안 되고 저렴한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차를 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만족이 안 되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키로수를 올리고 차 급을 올리고, 사실 뭐 제 주위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분들이 더 많으셔. 근데 이제 키로수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로 막 5만 넘으면 안 된다, 10만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확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딱 한 번 말하고 뭐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키로수 많은 걸 추천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하자가 좀 발생하면은 이게 유튜브라는 게 이미지를 먹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게 걱정인 거야. 게다가 또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러면은 세계라고는 생각하거든. 안 살 이유가 휠 스크래치가 심하거나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유리에 돌빵 있거나,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가 하나 추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트가 좀 찢어져 있거나 이러면 안 사셔. 근데 그런 차가 엔진 미션은 좋을 때도 있거든. 네네. 가격은 메리트 있고. 그래갖고 이거 돈 뭐 타이어 4짝을 만약에,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지만 4짝을 다 하면은 또 60, 70 들어가고, 새 걸로 하면. 그리고 또 유리 앞에 수선하는데 또 4만원, 5만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딴 차 보고, 아니면 이 딜러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니까 난 차라리 금액을 조금 올려서 더 깨끗한 거, 키로수 짧은 거를 보시면은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차를 키로수 많은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차를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사실 딜러 입장에서는 키로수 낮은 거를 파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그치. 문제가 생길 확률도 되게 적고. 맞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허위 딜러들이 되게 좋은 차를 판매하는 게, 이제 아무리 이제 마진을 많이 눈탱이를 쳤어도 하자가 안 발생하게끔, 그래서 이제 고객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차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얼마를 비싸게 샀든 그 모르는 상태로 팔 때까지 그러니까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 허위 딜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치. 주위 가까운 건 아닌데 그래도 건너 많지. 네, 그쵸. 왜냐면 우리 사무실에도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허위 당한 손님이 차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또 남길지 안 남길지 모르는 상태로. 아니, 저 팔 모르는 게 때까지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남기죠. 허위 딜러한테 차를 샀는데. 근데 그 손님은 모르잖아. 근데 또 그 허위 딜러한테 연락을 해갖고 차를 또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이제 나도 심심찮게 봤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딜러 입장이건 뭐 허위 딜러건 실매물 딜러건 간에 가장 편한 거는 연식 높고 이제 키로수 짧고 그런 거를 판매를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보통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사실 가장 많이 오니까, 뭐 친구들이 좋은 차 타고 가면 좋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급을 올려서 추천을 해줘요. 키로수가 많아도 내가 꼼꼼히 봐주면 되니까. 사실 중고차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사면은 진짜 중고차가 신차보다 좋다. 왜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딜러가 하는 역할도 그 차를 정확하게 봐주고 괜찮은 차를 골라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5년 동안 키로수 짧은 차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적정 시세를 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HG는 예를 들어서 800 정도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900 이상부터 한 1500 사이, 그 다음에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는 한 1700 이상부터 한 2500 사이, 이런 게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야. 근데 키로수를 많게 보면은 그게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내가 판매율을 올리려고 하면은 키로수를 좀 많고 사고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안쪽까지, 프레임 안쪽까지는 안 먹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데 사실 그렇잖아. 프레임 안 먹고 겉에만 교환된 건 거의 무사고잖아.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키로수니까 20만 키로가 또 넘어가면은 보증이 안 된단 말이지. 그것도 저는 사실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중고차는 한 달에 2,000km 보증이란 말이에요. 20만 키로가 넘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한 달에 2,000km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 보증을 안 받아도 될 때가 더 많으니까. 그건 맞아. 근데 만족도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또 11년 동안 뭐 차를 엄청 많이 판 건 아니지만은 연차가 있으니까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럼 경험이 많이 쌓였지, 우리가. 그 한 달 2,000km 안에 보증을 받은 적이 한 2번 정도뿐이 없는 것 같아요. 11년 동안. 나는 판매가 그래도 좀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180대 정도 판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한두 건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의 그 커트라인, 그 키로수에 맞춰서 커트라인, 올류 투싼 뭐 예를 들어서 점칠은 이제는 이제 건들지도 않는데 2.0이라고 하더라도 좀 키로수 15만이라든가 좀 그러면은 뭔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가, 그런 요소 180대 중에 한두 대가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 판매 기준에 좀 안 맞는 모하비 키로수 18만 17만 이런 거를 하면은 프론트 케이스 하우징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누유가 생기면은 수리비 80만 원씩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로수 많은 거에 대해서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는 내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 8만이라고 수리비가 발생하고 15만, 13만, 뭐 10만 그런 게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예, 보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치. 확률이 난 늘어난다는 거지. 근데 그 확률이 저는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근데 그 키로수 때문에 차는 몇백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로수 많은 걸 사서 그 돈으로 그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수리비를 내 말이 수리를 해라. 내 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면은 괜찮으신데 살 때부터 차가 그런 게 있으면은 일단 기분 나쁘고 보고, 아, 이 딜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버리시고, 딜러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전빵으로 이제 키로수 좀 짧은 거 위주가 내 이미지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지. 근데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키로수 많은 차를 되게 어려워져.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유리의 돌방의 확률,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달아져 있을 확률, 사실 타이어 4만 킬로에 한 번씩 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소비자로서 당연한 부분이지만 기대치는 높은 부분이니까, 싼 거를 사면서도. 근데 그런 형이 말한 것들은 출고하면서 꼼꼼하게 봐주면 되는 거라. 그렇지.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 요거 문콕 있고 어디 스크래치가 있고 어디 뭐 브레이크 번호판 등,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안개등 하나까지, 그런 것까지 고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중고니까 뭐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를 이제 4개, 2개까지는 괜찮아. 이게 누적이 돼갖고 3개에서 4개가 되면은 성격에 따라서 안 사는 확률이 늘어난다. 그래서 나는 키로수 짧은 걸 선호한다. 근데 키로수 짧다고 해서 돌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키로수 많다고 해서 돌방이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게 저는 전혀 의미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저는 20만 킬로, 21만인가? 20만 킬로에 이제 가져와서 지금 이제 25만 킬로가 됐거든요. 여태까지 그 5만 정도 탔을 때 그쵸.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 일단은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우선은 차부터. 차는 BMW X3 몇 년식? F바디 이제 11년 그 초기 어. 모델인데 20만이 넘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가져왔죠. 그러니까 뭐 키로수가 짧은 것들은 뭐 2천만 원도 하는데 뭐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뭐 한 뭐 1,500 하는 것도 있고,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에 2년 전이니까 1,000만 원 정도에 가져와서 제가 2년 동안 5만 킬로를 타면서 누유가 이제 발생해서 한 70만 원 정도 주고 수리를 했어요. 여태까지 총 어느 정도 들었을까? 5년 동안? 뭐 소모품 빼고 오일이랑 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건 들어간 돈이니까 탈수록.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총 얼마 정도 들어갔을 거야? 수리비 100 이하.
100이야? 다 5년 동안? 아니 2년. 2년 동안? 2년. 2년 2년 동안 4, 5만 킬로를 탄 거죠. 4, 많이 5만 탔네. 킬로를 이제 2년 타면서 근데 20만이 넘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또는 대신에 그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수리비만큼을 싸게 이제 가져가서 타다가 이제 수리비가 발생해서 저는 차를 뭐 500 이상을 싸게 가져와갖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키로수가 뭐 10만 킬로대. 매입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거는 근데 매입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키로수별로 시세가 있다 보니까 키로수가 작은 거보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 싼 시세에 이제 가져와서 실제로 든 수리비는 뭐 100만 원 이하니까 사실 복불복이긴 하지. 네. 그러니까 차를 잘 봐주는 사람이 이게 성능이 완벽하지는 않잖아. 그쵸. 그치. 보험 이력이 또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를 본인 차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봐주는 딜러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런 딜러가 필요하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키로수 많은 거를 좀 선호하는데 수리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그쵸. 경험상. 들어갈지 안 그건 들어갈지. 나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난 이미지 때문에 키로수를 어느 정도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점이고 안 살 이유가 4개가 생기면은 3개에서 4개 생기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큰 이견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가 비싸니까 중고차를 사는 건데 금액에 맞춰서 사다 보니까 키로수를 올리고 차의 급을 올릴지 키로수를 내리고 저렴한 차를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소비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은 저는 키로수 이제 높은 거. 내가 봤을 때는 10분 중에 7, 8분은 그 관점인 것 같아. 근데 키로수 예민한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10분 중에 내 생각에는 경험상 2~4분 정도 되시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과반이 이제 키로수 많아도 차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내 걱정은 내 이미지야. 그리고 또 이것도 있다.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주행거리가 많아도 그러니까 수리비가 나와도 그렇게 많이 뭐 수리비가 발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키로수가 많을수록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터보라든가 네. 흡기, 그 다음에 뭐 DPF 도 EGR, 그렇고. DPF 이런 게 들어가니까. DPF 안 들어가는 것도 촉매가 또 있고. 그쵸. 그런 거를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딜러들이 맨날 주의해라 하는데 그거를 다 기억해 주실 분들은 안 계실 거야. 생각하는 그 예산에 맞춰서 차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 오시면은 키로수 많은 차로 골라서 이제 보여드리고 무조건은 아니잖아. 무조건 아니죠. 근데 이제 추천을 하고 두 번 말 안 해요. 왜냐면은 이분은 키로수에 대해서 예민하시구나. 키로 짧은 차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는 차들 사실 가장 킥포인트는 정답은 없는 거잖아. 맞죠. 정답은 없어요.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거든. 혼자 항상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혼자 얘기하면은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토론하는 시간처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우리가 경력이 똑같으니까. 돈 있으면 당연히 뭐 많으면 신차를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키로수 낮은 거 이제 좀 더 비싸게 사도 되는 건데 이거는 그 다른 주제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좀 세니까 신차와 연식 얼마 안 된 것들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잖아. 그쵸. 한 1, 2년 된 것들은 뭐 신차보다 비싼 것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 아닌 것도 있어요. 1, 2년 탔어도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만 킬로 탄 거는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차들 많이 있죠. 네, 오늘은 키로수 많은 게 중요한지 키로수 짧은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 동료 저랑 똑같이 2012년 2월부터 같이 똑같이 근무한 건 아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건 아니지만 동생이긴 해도 경력이 똑같은 동생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장 큰 정답은요, 정답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정답이 때문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많은 걸 살지 리스크는 분명히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살 이유가 4개 정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사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거를 사면은 비싼 것대로 좋을 수도 있고 비싼 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키로수 5만 킬로가 또 엔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엔진 오일 한 번도 안 갈면 냉각수 한 번도 뭐 관리를 안 해주는 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타 엔진이라든가 뭐 CVVL 2.0 엔진이라든가 무조건은 누 엔진이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준 차를 살지 안 살지, 딜러를 어떤 딜러를 만나는지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오늘 종합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토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차 보실 때 한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키로수에 많은 게 날지 짧은 게 날지에 대해서 한번 대충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를 보시면요, 이 친구 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요, 채널 속 채널이라는, 원래 이 친구 혼자 채널을 열기에는 처음부터 키우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 제가 또 이 주제가 또 맞았어요. 이론을 같이 하고 싶은 주제가 또 맞았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은 이 유은상, 다른 뭐 직원이 아니라, 직원이 아닙니다. 제 직원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채널 속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유의상 씨와 함께 또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